최근에 이제 그 여주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제 브릿지 자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는 이런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과 같이 이제 아파트 투자, 네. 이제 대규모, 지금 샘플로 보시는 거는 네네. 이제 300세대 정도의 네네.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 투자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네네. 분야입니다. 네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꼬마 빌딩 건축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건축 쪽으로 이제 좀 더 특화시킨 거죠. 네네. 건축 중에서도 시행업 쪽으로 더 특화를 시켜서 네. 지가 상승을 본다기보다는 네. 이런 투자들은 그 대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를 일으켜가지고 대규모 자금과 네. 대규모 어떤 분양 시설들 또 경쟁력이 있는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네. 건축 자체의 어떤 상품에 대한 네. 가치를 탄생시키면서 네. 수익을 얻는 거죠. 좀 네. 접근 방법이 다르긴 네. 한데, 네,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수익률로 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연수익률로 보상을 받게 되고, 뭐 연 보통 한 30%에서 네. 많게는 50%까지 네. 보상을 받는 그런 아주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다 보면 저도 이런 네. 투자를 한 2년 정도 해봤는데 이게 뭐 약간 에쿼티 그렇죠. 형식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한 20%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자본이 이제 맞춰져야지 이제 증권사에서 그 한 80%를 PF가 되는 네. 그런 승인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자본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시행사들이 어떤 이제 증권사에서 약간 주선을 좀 해서 이런 거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PF가 나오면 네. 이게 또 상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PF가 나오면서. 네. 그래서 평균 뭐 가끔 가다 보면요, 당일짜리 상품도 나와요. 오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한 1% 정도 주고요. 네. 하루 만에. 네. 근데 평균 여기서 이율이 평균 한 월에 한 2% 정도 투자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네. 한 2% 정도 잡아요. 좀 급하면 3% 잡고. 네. 그래서 3개월에나 한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PF가 평균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와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증권사나 이런 시행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중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권사 지점장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끝나고 PF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재산권 확보도 잘 잡아줘요. 예, 뭐 토지의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뭐 사업권이라든지 인허가권 뭐 그런 걸 다 하면서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투자가 이제 종종 나오죠. 네. 네, 이런 종종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이제 대기업 증권사랑 한 2년 정도 거래를 해봤거든요. 거래해 보니까 뭐 요거는 하다 보면 리스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좀 인허가를 늦게 내준다. 네, 뭐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공무원이 이제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한 3개월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종중이 9년 전에 땅을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소송을 건 거예요. 아이고. 그 돈을 또 보상받기 위해서 네. 시행사가 여기다가 또 좋은 거 짓는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럼 그것도 합의해 주느라고 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각간의 리스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 시행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없더라고요. 그렇죠. 증권사라든지 대기업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런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높다면 높고 낮을 수는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좀 괜찮은 투자다. 근데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런 네. 준공자금 대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홍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이제 착공 전에 받는 자금이고 네.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공이 되기 전에 받는 그렇죠. 자금이죠. 근데 그것도 네. 중간에 증권사가 끼어 있으면 좀 안전하지 않나요? 어찌 보면 이제 둘 다 착공 전, 준공 전, 이게 바로 이제 직전에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자금은 두 개의 어떤 이제 투자 상품은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왜요? 착공 전에 받는 자금은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죠. 그렇죠. 행정 절차에 의해서 20%의 에코티가 있어야지만 이런 PF라는 대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은행법이라든지 뭐 네. 증권사 관련된 법에 의해서 네. 그런 어떤 그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네. 어찌 보면 일종의 뭐 이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고 치면 네. 준공 전에 대출을 받는 거는 네. 진짜 이제 시공을 하다가 네. 돈이 모자란 거예요. 네. 이게 90%까지 네. 완료를 했는지 네. 70%를 중간에 돈을 안 갚아가지고 진짜 돈이 이게 사정을 알 수가 알 수가 없죠. 네,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준공자금 대출은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그 대신에 이율도 100% 이상씩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배신을 못하게 하는 수 있는 동일하게 이제 네. 안전하게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다 동일하게는 합니다만 네. 사업 내용 자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시공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완료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돈 못 받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 직전까지 갔다는 건 많은 공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기초, 골조, 뭐 그렇죠, 인테리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중간에서 관계자가 처음부터 보지 않는 이상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예 내부 핵심 관계자들은 내부 사정을 알면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아무리 이제 증권사를 하더라도 네. 이게 풀기가 쉽지 않아요. 아. 위험성이 너무 내포가 돼 있고 반면에 네. 착공자금 대출은 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이제. 그렇군요. 뭐 토지 뭐 대장상에 나오는 네. 어떤 채권 관계들 이런 게 다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쪽에 투자도 하시면 이제 향후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영환 저자님도 이제 또 토지에 땅을 사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거 이제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많이 네. 이런 투자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